한번 음악 해보자. 어차피 그땐 또 나이가 어렸으니까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라는 생각으로 일단 저랑 학교 동아리 친구였고요. 예, 음악 관련 동아리였기 때문에 그전에도 이제 동아리 활동으로 음악을 하긴 했었는데 이제 좀 나이 밴드를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군 제대하고 나서 뭐 친구도 만나고 다른 친구도 좀 부르고 해서 팀을 만들었었어요. 그때만 해도 저희가 뭐 되게 진지하게 생각을 하고 했던 것은 아니었어 가지고 그냥 모여서 좀 재미있는 이름을 지어보자. 뭐 그 당시만 해도 좀 이제 외국어를 이용해 가지고 좀 멋있어 보이는 이름, 의미 있는 이름 같은 것들 많이 지었던 것 같거든요. 저희 생각으로는. 이제 멋있는 이름들도 좀 많았고, 뭐 영어 단어 써가지고 막 뭐 블루레인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약간.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좀 엉뚱하면서도 좀 어디도 없는 이름 한번 지어보자. 그래서 모여서 이것저것 이름들을 후보를 적다 보니까 그 중에 제일 팀 이름 같아 보이는 게 브로콜리 너마저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제 브로콜리 너마저라는 이름이 딱 있었던 건 아니고 이제 저희가 큰 메모장에 이렇게 팀 이름을 정해보자라고 이렇게 저렇게 메모를 했는데 그 중에서 어디 왕건이 브로콜리라는 단어가 있었었고요. 저 어디 또 밑에 뭐뭐뭐 너마저라는 단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조합해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채소를 많이 뭐 늘어놓고 고르거나 이런 식으로 조합을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냥 이것저것 그 후보작들 보면 뭐 초강폭 발코니, 뭐 엄마 제 흙 먹어. 저 여자 눈 좀 봐 이런 것들 같은 정말 뜬금없는 얘기들을 했었기 때문에 그 뜬금없음 속에서 어떻게 우연찮게 나온 이름이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또 느낌이 블루투스 너마저랑 비슷하구나 라는 것도 나중에 이제 확인을 하고 아 그러면 또 이런 느낌으로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사실 안티 트렌드로 있었죠. 그러니까 원래 그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좀 멋있어 보이는 이름을 짓는 게 대단히 좀 보편적이었는데 그게 좀 재미없어 보이니까 완전 엉뚱하게 짓자라는 분위기가 조금 있었고 조그맣게 좀 엉뚱하게 짓는 쪽 계열이 조그맣게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뭐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을까 저희도. 사실 저희는 음악 스타일을 정해놓고 시작한 건 아니었고요. 그 이제 취미 밴드로 시작할 때 보통 이제 어떤 장르를 정해놓고 하지 않는 경우도 많잖아요. 좋아하는 노래가 있으면 그냥 해보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이런 노래를 만들었는데 이제 밴드로 연주를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장르에 치우치기보다는 일단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으면 되니까 만들어 놓은 노래에 제일 적합한 방향으로 가자. 라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장르적으로 특정하게 치우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많이 듣고 또 노래들을 좀 편하게 풀어낼 수 있는 방식이 좀 모던 락 방식이 아니었나.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제 어떤 팀이나 어떤 분위기의 스타일을 되게 강렬하게 추종하진 않았던 것 같고 왜냐면 그 당시에 이제 건반을 포함한 4인조가 잘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스타일을 따라하기보다는 그냥 노래를 만들었으니까 그걸 연주해보자 그 라는 식으로 노래를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렇게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보통 이제 모던 락으로 좀 많이 분류가 되긴 하죠. 완전 저희 시작할 때는 이제 대학생들이었거든요. 저는 그 당시에 이제 붕가붕가 레코드의 대표로 활동을 이제 대학생 때 이제 병행을 하고 있었고요. 저는 간호사였고요. 그리고 실제로 브로콜리 너마저 정규 1집 당시에 일찍까지. 네, 응급실 간호사로 당시 근무를 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때가. 저도 어쨌든 그때 또 다른 직장을 다녔기 때문에 네, 오빠도 직장을 저는 이제 다녔었고. 그때 엠넷에 다녔었고 저는 없었어요. 그때 아직 학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예, 휴학생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초기에는 사실 저희가 이걸 저희의 정말 직업으로서 어떤 주된 어떤 삶의 수단으로서 생각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었죠.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저희 처음 플랜은 이제 그냥 그냥 일반적인 사회인으로 살면서 내가 아티스트로 내 작품을 내고 싶다. 이게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제 어느 순간 더 이상 멈출 수가 없고 병행할 수 없는 상황이 왔던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는 1집 나오기 전에 그때 펜타포트 페스티벌에 저희가 첫 출연을 했었거든요. 2008년에 여름에 그걸 출연하고 이제 휴일이었으니까 출연하고 이제 와서 출근했는데 갑자기 부장님이 불러가지고 너 페스티벌 나갔던데 이거 다 돈 받고 하는 거 아니냐고. 그래서 그때 좀 고민을 많이 했었죠.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셨거든요, 그분이.
그때 이제 회사 다닌 지 반년밖에 안 됐는 상황이었는데 고민하다가 음악을 해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회사를 그만둔 거죠. 근데 이제 그때쯤만 해도 브로콜리 너마저가 어느 정도 이제 뭐 공연을 하는 기회도 좀 생기고 더 그 다음에 음반도 좀 팔리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 한번 음악을 해보자. 어차피 그땐 또 나이가 어렸으니까 일단 한번 도전해보자. 나중에 어떻게 되든 간에 라는 생각으로 회사를 그만두고 저는 전업음악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때는 되게 진짜 젊었잖아. 20대 거의 초반, 중반이었으니까. 그때 3교대 근무를 했었거든요, 응급실에서. 근데 그러면 일찍 그냥 스튜디오에서 뭐 1%, 2% 녹음하고 가서 그냥 나이트 근무 밤새고. 그냥 그게 별로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게 부딪히지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까지는 그렇게 괜찮다가 이제 응급실에서 근무를 2년 좀 넘게 했거든요. 2009년까지 그렇게 했었는데 어느 순간 딱 이거는 네, 그리고 사실 이건 다른 얘기는 하지만 응급실 간호사로서의 삶 자체가 너무 피폐해진 순간도 사실 있었고요. 정말 힘든 직업이거든요. 힘든 병원. 정말 딱 환자분들 119 타고 오시면 그 입구에서 딱 그 환자 받는 역할까지 했었어요. 2년 동안 일을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안 되겠다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병원은 그만두고 밴드 활동을 했어요. 그렇죠. 특히 저희가 많이 활동할 때는 클럽이 일반적인 등용문이었기 때문에 거기서 오랫동안 공연을 하면서 조금 더 이름을 알리고 좀 더 좋은 공연 시간을 향해서 가는 그런 것이 초기에 되게 중요한 부분이었죠. 저희가 주로 갔던 곳은 초반에는 제머스. 제머스라는 클럽이 있었고 그쪽을 제일 처음에 많이 갔었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뭐 빵이나 FF 같은 클럽. 빵이나 FF는 아직 이제 남아 있고요. 그런 클럽들 위주로 활동을 저희가 했었고요. 그 이유는 이제 단독 공연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조금 더 큰 홀로 갔던 것 같아요. 일단 저희는 자작곡을 만들어서 4곡 정도를 만들어서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자작곡을 만들어서 연습을 하고 그걸 이제 보여준 거죠. 일단 거기서 오디션 한 거죠. 네. 사실 근데 그게 그렇게 높은 문턱은 아니긴 해요. 떨어진 사람이 없다고 알고 있어요. 사실 뒤에 후문을 들었는데 그때? 근데 처음에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실제로 이제 클럽 운영하시는 분이 봤을 때 그치. 아직 좀 수준이 좀 미달이다. 혹은 좀 더 준비할 게 필요하다 그러면 좀 더 준비해서 와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약간 이렇게 평일에 공연하는 팀, 뭐 토요일 저녁 때 공연하는 팀, 일요일에 공연하는 팀. 그러니까 제일 뭔가 인기가 맞다. 많고 그런 팀은 맞아, 이제 주말에 맞아. 하고 맞아. 그렇지 않으면 평일. 우리 처음에 평일에 했었다가 보통 수목요일은 맞아. 좀 문턱이 되게 낮아요.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자기 노래가 있고 뭐 연주 실력이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만 만족을 해도 이제 올려 세우는 편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했던 게 끝, 뭐 이제 꾹꾹꾹, 그 다음에 청춘열차, 봄이 오면 이 4곡을 제일 처음 시작했죠. 저희 카피 한 번도 안 해본 적 없었어요. 초기에는 무대에서 저희가 카피를 저희가 한 번도 안 했어요. 카피를 처음 한 게 거의 밴드 결성 10년 지나고 저희 공식 무대에서 카피를 한 게 거의 밴드 활동하고 한 7, 8년 지나서였어요. 보통은 카피곡을 해서 자신들의 연주 실력과 기본적인 밴드로서의 합을 보여주고 자작곡도 이제 딱 해서 자신들의 색깔도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스타일로 많이 했던 것 같고 전곡을 자작곡을 하는 팀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 음악 전공한 사람은 이 친구밖에 없고 이 친구도 근데 되게 짧게 해가지고 전공한 지 얼마 안 된 상황이었고 그리고 이 친구는 또 초반 클럽 공연할 때는 같이 멤버가 네. 아니었으니까 결성하고 1년 있다가 제가 같이 하게 돼서 초반에는 저는 없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부족함이 많았다고 할 수도 있는데 자작곡을 극복을 한 거죠. 일단은 그 홍대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저희 같은 경우는 좀 밴드로 완성이 되어 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누구나 봐도 와 정말 대단하다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와, 이 사람 타고났다. 저희는 그런 건 아니었고 처음 시작을 정말 어설프게 시작을 했는데 그래도 남들 앞에서 뭔가 공연을 보여줄 수 있는 팀으로 자라나는데 홍대에서 경험이 되게 크지 않았나. 그리고 이제 그때만 느낄 수 있는 뭔가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 얘기한 건 이제 뭐 실력이나 경력으로 말씀드린다면 그때 어쨌든 계속 음악과 함께하고 약간 음악을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갈망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표출하고 어떻게 해봤던 경험들이 음악을 계속 하면 좋겠다, 하고 싶다 라는 생각으로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음악 관련해서 어디 가면 뭐가 있고 어디서 뭘 볼 수 있고 어디서 내가 만든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고
그런 장이 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최근 같은 경우는 그런 곳들이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 뭐 온라인으로 뭐 많이 가서 뭐 음원 내고 하긴 하지만 또 그때의 느낌과는 조금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